외부의 자극으로 개인의 창조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1940에서 1950년대 독일의 심리학자 카를 둥커가 제시한 촛불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그림을 보자. 촛불 문제란 테이블 위에 촛농이 떨어지지 않도록 초를 벽에 붙이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다. 이 문제에 도전한 성인의 대부분은 약 7에서 9분 만에 아래 두 번째 그림과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촛불 문제는 앞정이 들어있는 상자를 앞정 상자에서 촛불 받침으로 용도를 바꾼다는 착상을 이끌어내야 풀 수 있다. 이렇게 발상을 전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한번 용도를 규정해 놓으면 사람들은 좀처럼 그 인식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후 17년이 지나 프린스턴 대학교의 샘 글럭스버거 교수는 이 촛불 문제를 인간의 약간 다른 측면을 밝혀내기 위한 실험에 이용하여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그가 피험자들에게 이 문제를 내면서 답을 빨리 찾아낸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더니 아이디어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1962년에 실시된 실험에서는 평균 3에서 4분 정도 시간이 더 걸렸다. 다시 말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결과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되기는커녕 오히려 저하되었다. 교육 심리학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실험으로 대가, 특히 예고된 대가가 인간의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현저히 훼손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에드워드 대시 교수의 연구에서는 대가를 약속하면 피험자의 성과가 저하되고 예상 가능한 정신 측면에서의 손실을 최소한도로 억제하거나 또는 성과급이 기대되는 행동만을 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 대가를 약속받으면 높은 성과물을 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많은 대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창조성을 발휘시키고자 할 때 성과에 대한 대가, 특히 예고된 대가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나 조직의 창조성을 파괴하고 만다. 그렇다면 대비 개념인 채찍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또한 심리학적 견해에서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원래 뇌에는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의 균형을 맞춰주는 일종의 어카운팅 시스템이 있다.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안정기지다. 유아의 발달 과정에서 유아가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데는 심리학적인 안정기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은 바로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볼비다. 그는 유아가 보호자에게 보이는 친근감과 애정, 보호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감정을 애착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애착 관계를 맺은 보호자가 아이의 심리적인 안정기지가 되고 이 안정기지가 있기에 아이는 미지의 세계를 마음껏 탐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논리를 적용하여 생각해보면 한번 큰 실패를 해서 낙인이 찍히면 더 이상 회사에서 출세할 수 없다는 사고가 지배적인 일본보다 혹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는 사고가 지배적인 미국의 안정기지가 더 강고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아이와 마찬가지로 어른도 미지의 세계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창조성을 발휘하여 리스크를 무릅쓰고 나아가는 데는 당근도 채찍도 효과가 없다. 다만 자유로운 도전이 허용되는 풍토가 필요하다. 그러한 풍토 속에서 사람이 주저없이 리스크를 무릅쓰는 것은 당근을 원해서도 채찍이 두려워서도 아니다. 그저 단순히 자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주는 대가를 위해 살지 말거라. 살다 보면 세상은 언제고 너를 대가로 유혹할 것이다. 돈, 명예, 인기, 이런 것들 말이다. 그런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지는 마라. 그보다는 너 스스로가 내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위해 살아라. 소중한 사람들과의 소소한 행복,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의 몰입감, 내가 너로 가득 차는 충만함 같은 것들 말이다. 내가 만약 세상이 주는 대가를 위해 산다면 너는 그 정도 크기에 그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대가를 줄 수 있다면 너는 그보다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너보다 더 큰 것을 위해 살아가라. 그보다 작은 것인 세상이 주는 대가는
자연스레 따라올 테니 말이다. 내가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너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거기엔 언제나 불확실함과 실패가 공존하고 있다. 도전과 실패는 어찌 보면 같은 뜻을 가진 단어라 생각될 정도로 그 둘은 떼놓을 수 없는 사이다. 우리는 무언가에 도전해야만 실패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 너의 실패를 너무 책망하지 마라. 실패하면 거기서 배우면 그만이다. 성장한 너 자신과 함께 다음 도전을 찾아 나서면 될 일이다. 그 실패는 결코 너의 여정을 끝내지 못한다. 그러니 오히려 너의 삶을 실패로 가득 채우기 위해 노력해라.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로부터 배워 더 나은 실패를 만나라. 이 문장의 실패라는 단어를 도전으로 바꾸어도 그 뜻이 통한다는 걸 현명한 너는 알 것이다. 명심해라. 너의 실패에 대해 과도한 채찍질하는 것은 너의 도전을 책망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결국 너는 점점 실패가 아니라 도전 그 자체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다만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도전하고 실패하기 위해선 내가 잠시 회복할 곳, 즉 너만의 안전지대가 필요하다. 너의 삶에 도전이 가득하다면, 그래서 너의 삶에 실패가 가득하다면 더욱 그렇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에 다시 돌아와 잠시 숨을 돌릴 곳이 필요하다. 그러니 너만의 안전지대를 찾아라. 계속되는 도전과 실패를 벗어나 잠시 숨을 돌릴 곳을 찾아라. 우리는 그곳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금 새롭고 불확실한 곳으로 향할 수 있다. 돌아올 집과 가족이 있을 때 비로소 더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안전지대는 내 일상 속의 여행, 도전을 더 가볍게 해줄 것이다. 오늘도 이렇게 책 한 편을 너에게 읽어주었다. 이 책이 너의 안전지대 중 하나가 되어 내가 세상을 마음껏 탐험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구나. 너의 도전과 실패를 응원한다.